네, 이번에는 현장 특파원 리포트 시간입니다. 중국 현지 분위기 살펴볼 텐데요. 한국경제신문의 강현우 베이징 특파원 연결돼 있습니다. 자, 강 기자 먼저 전일 마감됐던 중국 증시에서 특징적인 부분들부터 전해주시죠. 어제 중국 본토 증시는 헝다 사태와 코로나19 확산에 3일 연속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는 1.23%, 선전 성분지수는 1.03% 내렸습니다. 홍콩 항생지수도 0.36% 하락했습니다. 홍콩 증시를 통한 본토 주식 매수인 북향자금은 어제 71억 위안, 약 1조 3천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습니다. 반대로 본토 자금의 홍콩 주식 거래인 남향자금은 8억 위안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어제 중국 본토 증시는 총 67개 업종 가운데 5업종을 빼고 모두 하락했습니다. 연말 소비 시즌에 대한 기대로 음식류와 바이주 주식들이 다소 강세를 보였습니다. 중국 정부가 전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석탄화력 발전소 가동을 독려하고 있고요. 이 일환으로 석탄 가격 상한제를 도입해왔다는 소식에 석탄업과 탄광업이 5에서 6% 급락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탄소 중립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배터리주와 풍력, 태양광 같은 신에너지주를 주목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그리고 13년 만입니다. 중국이 반독점법 개정 작업을 하겠다라고 나섰죠. 후인 전국인민대표대회는 1년에 한 번 봄에 열리고요. 입법권을 상시적으로 대표기구인 상무위원회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전인대 상무위가 반독점법 개정안을 지난주부터 심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르면 올해 초에 개정안이 시행될 전망입니다. 중국의 반독점법은 2008년에 처음 시행됐습니다. 이번 개정은 13년 만입니다. 핵심은 그동안 법에 제대로 규정하지 않았던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겁니다. 알리바바처럼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차려놓고 중소업체들이 입점하도록 하고 소비자들의 정보를 분석해서 금융업 같은 다른 사업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는 기업들을 플랫폼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 플랫폼 기업들에게 반독점법을 적용하려면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데 현행법에는 이런 경우에 적용할 만한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에는 일정한 고객 기반이 새로운 고객을 창출하는 이른바 네트워크 효과를 확보한 기업을 시장 지배적 기업으로 보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 시장 점유율이 얼마인지 어렵게 계산할 필요가 없이 쉽게 시장 비배적 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과징금을 반독점법의 상한선인 직전 연도 매출의 10%까지 부과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도 크게 넓혔고요. 합병 위반 관련 행위에 대한 벌금의 상한선도 10배 올렸습니다. 다만 이건 기존 규정의 벌금이 너무 작다는 지적에 따른 현실화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자국 플랫폼 기업들이 해외 빅테크들과 경쟁해야 된다는 이유로 그동안 시장 독점을 묵인하다시피 해왔습니다. 하지만 빅테크들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는 데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너무 벌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지난해부터 빅테크 규제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인 알리바바는 지난 4월 반독점법 위반으로 3조 원대 벌금을 부과받았고요. 최대 음식 배달업체인 메이투안도 1조 원 넘는 벌금을 내야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네, 중국의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힌 가운데 부동산 부문에서는 보유세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선 10년 넘게 부동산 보유세 도입 논의가 이어져 왔는데요. 그동안 부동산 시장과 산업 위축 우려에다가 기득권층의 반발까지 거세서 미뤄져 왔습니다. 최근 전인대 상무위가 일부 지역의 부동산세 개혁 업무에 관한 결정을 의결했습니다. 시범 지역부터 부동산세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중국에는 주택 거래세가 일부 있지만 한국의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에 해당하는 보유세는 사실상 없어서 고가주택 소유자나 다주택자들에게 매우 유리합니다. 2011년 상하이와 충칭 두 도시에서 부동산세를 시범 도입했지만 각종 예외 규정이 많아서 효과가 미미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반독점법과 부동산 보유세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최근 자주 거론하고 있는 공동부유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청년들이 결혼이나 출산까지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사회 불안도 커져가고 있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 공동부유 기조 아래 부동산세를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중국의 경기가 빠르게 둔화되고 있는 데다 경제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산 관련 산업이 침체에 빠지고 있어서 부동산세 도입이 실무 단계에서는 지지부진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지방정부들이 땅 장사로 재정을 충당해왔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세 전국 도입 계획에 지방정부와 공산당 원로들까지 반발하면서 시범 도입 대상이 당초의 계획상의 30개 도시에서 10여 개 도시로 축소됐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중국 제조업 경기를 볼 수 있는 10월 구매 관리자 지수 PMI가 발표됩니다. 9월 PMI가 49.6으로 19달 만에 50선이 깨졌습니다. 경기 하강 국면에 돌입했다는 얘긴데요. 10월에도 50 아래로 나올 것이라고 시장에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한국경제신문 강현우였습니다.